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잠시 주춤했다가 다음 주 초에 다시 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로는 9도, 그리고 내일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로는 15도,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로는 7도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년간 잇단 대형 산불로 고통받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이 이번에는 홍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인 소노마 카운티 휴양지인 게르네빌 마을이 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외부와 고립됐다고 오늘 AP통신과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경찰은 게르네빌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차단돼서 현재 섬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당국은 주민 3,600여 명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 내리고 인근 지역에 대피소 2곳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금 전 미북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을 한 지 261일 만에 2차 핵 담판에 본격 돌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부 시간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먼저 호텔에 도착했고 뒤를 이어 김 위원장이 오후 5시 45분쯤 전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들은 1대1로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에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하노이 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키워드를 묶어봤습니다.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키워드들입니다.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감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키워드는 오늘 함께 할 일이 많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 유지했다.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다. 북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녔다. 김 위원장과 북한의 앞날에 좋은 일을 기대해본다. 중장기적으로 북미 관계에 대한 성공을 기대해본다. 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단 감사, 핵실험 원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마지막으로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8%입니다. 그런데 이를 0.05%로 낮추는 법안인 AB 1713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용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습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현재 0.08% 수치가 너무 높다면서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내는 사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적용하는 주는 유타주 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차량 등록 갱신을 2년에 한 번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제 ABC 7뉴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은 주민이 차량 등록 갱신을 2년에 한 번만 하도록 하는 법안인 SB 460을 심의합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차량 소유주는 매년 의무였던 차량 등록 갱신을 경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을 매년 의무화한 현행 제도보다 경년제 도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DMV 예약 접수증을 타인에게 팔거나 사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벌금 최고가 $2,50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주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편 가주 하원은 DMV 사무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인 AB 867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각 지역 DMV 사무소가 업무 관련 수수료를 처리할 때 민원인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어제 무장 테러 단체인 IS를 도와준 예멘 출신 오클랜드 주민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극단주의 테러 무장단체인 IS에게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려던 아메르 아라가지에게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라가지에게 신용카드 사기 및 절도 혐의로 2년형도 포함시켰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아라가지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2심 공판에서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브레이어 판사는 아라가지가 테러단체의 폭탄 테러로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중형 선고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아라가지는 2016년 FBI 비밀 요원에게 폭탄 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가지의 변호인은 아라가지의 나이트클럽과 기숙사에 대한 폭탄 테러는 터무니없는 농담에 불과했다면서 성인으로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어 판사는 아라가지의 발언은 농담이 아니라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예멘인 연합 회원들은 이번 판결이 이슬람 혐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코스트코가 아마존을 제치고 인터넷 쇼핑 분야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는 어제 올해 조사에서 코스트코가 83점을 기록하며 82점에 머문 아마존을 2위로 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는 매년 약 30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46개 산업군, 400대 이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발표합니다. 회원제 홀세일 스토어를 지향해온 코스트코는 올해 첫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평가를 받은 결과 단번에 아마존의 아성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0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켜온 아마존은 9년 만에 왕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전국 소비자 만족지수 협회는 이와 관련해 아마존이 2017년 137억 달러를 주고 유기농 전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뒤 성장 속도가 더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인터넷 쇼핑 분야는 21개 신사행 업체가 등장했고 코스코와 아마존의 뒤를 이어 엣지, 콜스, 나이키와 놀스트롬이 81점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위권은 시어스와 월마트로 각각 73점과 7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반적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지난해 82점에서 올해 80점으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대신 모바일 앱의 소비자 선호도는 높아져서 품질은 86점, 신뢰도는 85점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웰스 매니지먼트 부문을 제외한 사업에서 앞으로 메릴 린치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5일 BOA는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부문에서 메릴 린치를 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으로 명칭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금융 부문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만 부릅니다. 초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프라이빗 뱅크인 US 트러스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프라이빗 뱅크로 불리게 됩니다. 다만 웰스 매니지먼트 부문 명칭은 메릴 린치의 이름을 떼는 대신 메릴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메릴 린치 프라이빗 뱅킹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메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브라이언 모이니헨 BOA 최고 경영자가 추진해온 브랜드 통합 정책의 일환입니다. 메릴 린치는 1914년 찰릴 메릴이 투자 회사를 설립한 후 그의 친구인 에드먼드 린치가 합류하면서 메릴 린치가 됐습니다. 메릴 린치는 일반 대중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면서 성장했으며 이후 투자은행을 만드는 등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스탠리 오닐 전 CEO 재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신용 디폴트 스와프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무모한 투자를 한 것이 화근이 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BOA에 매각됐습니다. 연방하원이 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자금을 대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막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어제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막는 법안을 찬성 245표, 반대 18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도 13명이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6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자금을 대기 위해 지난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국경장벽 자금을 대기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막는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국가 비상사태는 종결됩니다. 상원은 하원에서 결의안을 건네받은 후 18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CNBC는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원 모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 표결을 다시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하원이 국가 비상사태를 막는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1976년 국가 비상사태법이 생긴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의회가 비상사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통령이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180일 뒤 비상사태가 자동 종료하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G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5G는 기존의 4G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소 20배 빨라 5G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 1GB 정도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5G가 보편화되면 미국인들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빌 등 4대 통신사는 현재 5G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 시험 중에 있는데 AT&T가 4대 통신사 중 제일 먼저 지난해 12월 미국 일부 도시에서 5G 네트워크를 런칭했습니다. 다시 미북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미국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 합의를 요구하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미국 전 현직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협상단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합의를 북한에 더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잠재적인 핵 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신 북미가 사전 실무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논의에 집중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길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베트남에는 유난히 응우이엔 씨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트남은 특이하게도 성이 아닌 이름으로 호칭해 응우이엔 푸쫑 국가주석의 경우도 응우이엔 주석이 아니라 쫑 주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베트남 인사는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이엔 푸쫑 국가주석과 2위인 응우이엔 수원 푹 총리입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와 2위들의 이름에서 응우이엔은 성이고 푸와 수원은 가운데자, 쫑과 푹은 이름입니다. 이처럼 응우이엔 씨란 성씨가 유난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성씨의 분포를 보면 응우이엔이 무려 38.4%를 차지하고 쩐이 11%, 려가 9.5%, 팜이 7.1% 등으로 응우이엔이란 성이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보통 호칭할 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높은 지위에 있는 상대라도 성이 아닌 이름으로 호칭합니다. 베트남은 남성과 여성의 이름에 들어가는 성씨 글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끝이름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응우이엔 푸쫑 국가주석의 경우 응우이엔 주석이 아닌 쫑 주석으로 호칭합니다. 다만 대단히 높은 경위를 나타내고 싶을 경우 예외적으로 성을 호칭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전 국가주석의 경우 호 아저씨로 부릅니다. 이름이 같은 남녀가 한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가운데자까지 넣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응우엔 티빈이라는 여성과 응우엔 반빈이라는 남성이 함께 있다면 여성을 티빈, 남성을 반빈으로 부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의 생소한 성씨와 이름도 익숙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민주당 하원 의원 19명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로 카나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카나 의원은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카나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적 조치와 신뢰 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종전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의 송환과 한국 및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 행사를 위한 협력 확대 등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외교안보사령탑으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베트남 현지에서 처음으로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존 볼턴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베트남과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노이에 있어 좋다며 이틀간의 회담 기간 동안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 수행원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는 볼턴을 불편해하는 북한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함께 타지 않고 따로 하노이에 입국한 것이 확인되며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회담에 배석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볼턴 보좌관은 확대 회담에 배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지난 24일에는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나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며 방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응우이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응우이엔 푸종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종 국가주석에게 연내 미국을 국빈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PA 통신은 미국의 국빈 방문 요청이 베트남 항공사 비에젯과 벤부 항공이 미 보잉사와 각각 127억 달러 규모와 30억 달러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와중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에젯은 미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과도 5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양국이 이날 서명한 무역 거래가 210억 달러, 약 2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에젯과 보잉 등의 계약 체결식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 국가주석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옛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온이 이번 주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증언할 것이라고 NBC 방송이 어제 전했습니다. 코온은 이날 연방상원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를 시작으로 사흘간 의회에 출석합니다. 오늘은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 그리고 내일은 하원정보위원회에서 각각 증언합니다. 특히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는 트럼프 해결사 역할을 맡았던 코온이 처음으로 공개 진술하는 것이어서 워싱턴전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증언은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코온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형태,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대해서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하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 연방검찰이 파헤치고 있는 성관계 입막음용 합의금 논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온은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 역할을 맡았지만 러시아 스캔들 수사 선상에 오르자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겐을 선택해 특검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성관계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출토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미국 연방하원이 모든 총기 거래 및 양도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연방하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총기 거래 시 허점을 메우기 위한 총기 전 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240대 190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 등은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신원조회에서 중범죄 전력이나 정신병력 등이 노출될 경우 총기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민 법안은 지난해 2월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입안했습니다. 이 법안 외에 총기 거래자 신원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AP통신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임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사격장 연습용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또 공화당의 요구로 불법 이민자가 총기류를 구매하려 할 때 이민 세관 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100년 전 한반도 구석구석에서 울려 퍼진 3.1운동 함성이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신속히 전파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아시안지역회의는 1919년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의 신문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전해왔습니다. 3.1운동 소식을 호주 땅에 가장 먼저 알린 매체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알버리 지역의 보드모닝 몰과 리베리나 타임스와 테모스 지역의 데일리 옵저버, 메이틀랜드 데일리 머큐리 등입니다. 이들 매체는 3월 15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3.1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타전했습니다. 이어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DAG,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시드니, 멜버른, 태즈메니아, 퀸슬랜드주 등지의 신문들은 4월 뒤인 3월 18일 일제히 만세운동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전제하는 형식이었지만 3.1운동을 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다고 아세안 지역회의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이 3.1운동을 일본에 맞선 한국의 독립운동이라고 풀이했지만 일부는 소요나 소동, 그리고 폭동, 봉기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3월 15일 오클랜드 스타 등의 매체가 3.1운동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항일운동이 한국에서 치솟기 시작했으며 독립을 요구하다 4,000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의 신문들은 3월 15일부터 4월 초까지 3.1운동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리즈번의 데일리 메일은 4월 7일 중국 상하이발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한국 100차례의 봉기로 수많은 희생자 발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도 공군이 어제 파키스탄을 공습하자 오늘은 파키스탄 공군기가 카슈미르에서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고 지상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NDTV와 돈 등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핵무기 보유국끼리 이처럼 이틀간 서로 공습을 주고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인 아시프 가푸르 소장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 공군이 통제선을 넘어온 인도 항공기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푸르 소장은 이번 공격은 파키스탄 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한 대는 파키스탄 지역으로 떨어졌고 다른 한 대는 인도 쪽으로 추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파키스탄군은 인도 조종사 1명을 지상에서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측은 파키스탄 공군기가 오히려 인도 영공을 침범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 관계자는 AFP 통신에 파키스탄 공군기들이 이날 국경을 잠시 넘어왔고 인도 공군기에 의해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PTI 통신은 파키스탄 공군기가 퇴각 도중 폭탄도 투하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공군의 파키스탄 공습에 이어 사실상 공중전까지 벌어짐에 따라 양국 간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는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4개 공항에 이착륙을 금지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통제선 인근 지상 10여 곳에서는 어젯밤부터 총격전도 발생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 긴장과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심화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72.82포인트 하락한 25,985.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2포인트 내린 2792.38의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1포인트 상승한 7554.5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기차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카이로 람세스 역에서 불이 나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했는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불은 람세스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가 플랫폼 끝부분을 들이받은 뒤 연료 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끝마치려 합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4개월 된 아이와 함께 탄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귀마개를 선물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24일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인 탈란 마수드라는 남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물을 받게 된 사연을 올렸습니다. 4개월 된 한국인 아이 엄마가 10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위해 선물 꾸러미 200개를 준비해 승객들에게 나눠줬다는 내용입니다. 마수드는 자신이 받은 선물 꾸러미 사진과 그 속에 담긴 메모를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꾸러미 속에는 소음 방지용 귀마개와 사탕, 과자 등 간식이 몇 가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아이의 말투로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4개월 된 준우라고 해요. 오늘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이모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제 생애 첫 비행이라 조금 긴장되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울 수도 있고 엄청 시끄럽게 굴 수도 있어요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약속할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약간의 사탕과 귀마개가 들어있으니 제가 너무 시끄럽게 굴면 귀마개를 사용해 주세요. 즐겁게 여행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3일 동안 13만 명의 좋아요를 받았고 6만 번 가까이 공유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도 내용이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각자가 비행기에서 겪은 비슷한 사연으로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성인들도 힘든 장거리 비행에서 아이들이 우는 것을 달래는 엄마들의 고충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한다. 약간의 친절과 배려로 즐거운 비행을 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엄마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통해 아이의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